간밤에 눈 뜨니 새벽 3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보고 또 한숨 쉬셨나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며 잠 잘 자는 건 포기하셨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잠은 노년기 건강을 지탱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둥이거든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그네슘을 이것과 함께 드시면 3분 안에 잠들어서 아침까지 통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딱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히 쉬는 수면 시간 누구나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30년 전 젊었을 때를 잠깐 떠올려 보세요. 그땐 잠자는 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쉬운 일이었죠. 잠을 못 자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쉽던 일이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속 생체 시계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생체 시계를 어떻게 고치는지 모릅니다. 핵심은 마그네슘에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는데도 설사 같은 부작용만 겪고 불면증에는 효과를 못 보세요. 이게 마그네슘에 빠져 있는 퍼즐 한 조각을 못 채워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부터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퍼즐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할까요? 먼저 제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낮에는 자꾸 졸음이 오는데 막상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온갖 잡생각에 눈이 말똥말똥하신가요? 밤에 자다가 2번 이상은 꼭 깨시나요? 자다 깼을 때 다시 잠드는데 20분 이상 걸리시나요?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의 길이와 깊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거든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수면 장애를 연구해 온 이정민입니다. 매일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수면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밤에 몇 시에 주무시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혹시 새벽마다 깨서 고생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석 달 전에 만난 69세 박영수 님이 계셨어요. 요즘 자꾸 깜빡하는 증상이 심해진 것 같다고 치매가 아닌지 걱정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해봤더니 최근 5년간 잠을 제대로 주무신 날이 거의 없었어요. 낮에는 자꾸만 졸음이 와서 꾸벅 졸다 깨기를 반복하셨어요. 밤이 되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10시가 넘으면 잠자리에 드셨는데요. 온갖 잡생각에 잠을 설치다가 겨우 잠들면 새벽 1시와 3시에 꼭 2번씩 깼어요. 화장실을 다녀와서 겨우 잠들었다가 5시가 되면 일어나셨고요. 운이 나쁜 날엔 다시 잠이 안 와서 휴대폰을 보다가 동이 틀 때까지 깨어 있기도 하셨어요. 이 어르신의 수면 패턴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시니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식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마그네슘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드시면 장수를 부르는 꿀잠 주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게 되실 거예요. 나이 들수록 잘 자야 하는 이유, 나이 들수록 잘 자기 어려워지는 이유, 마그네슘 제대로 먹는 방법, 생체 시계 회복하는 습관까지요. 마그네슘 제대로 먹는 방법에서는 마그네슘 고르는 법, 드시는 시간,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생체 시계 회복하는 습관에선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습관을 바로잡아 드리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분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이 왜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젊었을 때처럼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을 잘 잔다는 건 단순히 한 번도 안 깨고 길게 잤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수면 연구에서 말하는 좋은 수면은 이런 거거든요.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내여야 하고요. 수면 효율이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누운 시간 중 실제 잔 시간의 비율을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데요.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수면 효율도 낮아지겠죠. 그리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한 회 이하여야 해요. 3회 이상 깨면 질 나쁜 수면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조건은 아침 기상 시 개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상 시 피로, 무거움, 두통을 느낀다면 수면의 질이 나빴던 거라고 봐요. 마지막 5번째는 낮에 꾸벅 졸지 않는 거예요. 이 5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깊은 수면 비율이 20% 내외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은 깊은 수면이 10%도 안 되거든요. 이 깊은 수면의 양이 충분한 게 정말 중요해요. 서파 수면이라고도 하는데 뇌파가 아주 느려지는 가장 깊은 수면 상태예요. 이때 뇌와 몸이 가장 강하게 회복돼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고조에 달해서 세포와 조직들이 회복되거든요. 심지어 뇌에서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서 치매 관련 단백질도 싹 씻어내요. 여러분은 좋은 수면의 조건 5가지 중 몇 가지에 해당되시나요? 5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누구나 질 좋은 잠 자실 수 있거든요. 좋은 수면을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을 잘 자면 단순히 피로가 회복되는데 그치지 않거든요. 뇌, 몸, 마음 모두를 회복해서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가 잠에서 시작돼요. 이건 단순히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저명한 연구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먼저 잠을 잘 자면 뇌가 건강해집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2주 동안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면 인지 능력이 만취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걸 확인했어요. 깊은 수면 동안 우리 뇌의 해마라는 기관에서는 낮 동안의 정보를 정리해 장기 기억으로 옮기거든요. 이때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져요. 게다가 깊은 수면 동안에는 뇌 청소가 이루어져서 신경염증이 쌓이는 걸 막아요. 그래야 치매를 막을 수 있어요. 실제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2,600명을 5년간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어요.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의 치매 위험이 2배나 높고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습관이 치매 위험을 45%나 높인다는 사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 제대로 못 주무시면 내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잠은 뇌 건강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낮춰요. 2019년에 유럽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42%나 낮다고 보고했어요. 숙면을 할 때 면역 체계가 재정비되고 대사와 호르몬의 균형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온몸의 혈액순환도 원활해져요. 이 모든 게 결국은 숙면이 근본적인 세포 수준에서의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는 수면 부족이 세포 수준에서의 노화를 더 빨라지게 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잔 사람들에 비해 텔로미어가 더 짧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반면에 숙면을 취한 사람들은 텔로미어 길이가 유지됐어요. 이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부분을 말해요. 염색체에는 세포의 설계도인 DNA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는 폭사본을 만들어요. 이때 염색체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조금씩 잘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염색체에 담겨 있는 중요한 설계도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 텔로미어는 세포 수명의 모래시계라고 보시면 돼요.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모래시계 속 모래가 사라지듯이 세포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세포 수명이 다하는 게 곧 노화인 거죠. 그래서 요즘엔 노화 방지의 핵심인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어요.
결국 좋은 수면은 노화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진 사람은 4.7년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을 정도예요. 좋은 수면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핵심이라는 걸 아셨으니 이제 좋은 수면을 되찾기 위해서 뭘 하면 될지 알아볼까요?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원인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나이가 들면서 잠을 잘 자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생체 시계가 노화로 낡아가기 때문이에요. 해가 뜨고 지면서 하루의 낮과 밤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도 낮과 밤을 구분하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 생체 시계는 우리 몸이 낮엔 활기차게 움직이고 밤엔 푹 자면서 편안하게 휴식하도록 조절해요. 이 조절을 바로 두 가지 호르몬을 통해서 해요.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입니다. 낮엔 거의 분비되지 않다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수면을 유도하고 유지해요. 반면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량은 밤엔 적다가 아침이 되면 많아져요. 그래서 낮 동안 깨어서 집중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생체 시계가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분비해야 하는 멜라토닌을 낮에 분비하고 낮에 분비해야 하는 코르티솔을 밤에 분비하게 돼요. 그럼 밤엔 잠이 잘 안 오고 낮은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겪게 되죠. 그럼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낡은 생체 시계를 수리하면 되겠죠. 생활 속 몇 가지 습관만 바꾸면 생체 시계를 회복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3,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몸의 시계가 다시 맞춰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생체 시계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간의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걸 마그네슘이 할 수 있어요. 먼저 마그네슘은 코르티솔이 덜 분비되도록 조절해서 긴장 상태를 이완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멜라토닌을 만들도록 자극해서 수면을 유도하고요. 실제로 이란 이스파한 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8주간 500mg의 마그네슘을 먹었을 때 수면 시간이 36분 증가했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7분 줄어들었다고 해요. 수면 효율은 11%나 증가했고 혈중 멜라토닌은 증가하고 코르티솔은 감소했어요. 이제 마그네슘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자세히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그네슘을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다른 음식을 곁들이시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한 핵심 스위치를 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멜라토닌을 만들려면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필요해요. 게다가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만들 때 필요한 보조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드실 때는 트립토판과 비타민 B6을 같이 섭취해야 효율적이에요. 실제 연구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섭취할 때 멜라토닌 합성이 35에서 50%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잠이 안 오는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르니 상황에 맞춘 세 가지 조합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잠드는데 오래 걸리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조합이 있어요. 마그네슘을 바나나, 우유, 호두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특히 밤에 머리가 복잡해서 생각이 더 많아지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드셔보세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가 모두 골고루 들어있어요. 게다가 마그네슘도 있어서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은 뇌세포의 흥분을 억제하여 불안을 완화해주고 근육을 이완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드시면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고 졸음이 자연스럽게 오는 상태를 만들어줘요. 호두는 천연 멜라토닌과 오메가3를 바로 공급해줘서 안정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해요.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근육을 안정시켜요.
게다가 우유를 따뜻하게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뇌의 중심부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는데 뇌의 온도가 떨어지면 더 빠르게 잠이 들게 돼요.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나나 1개, 호두 3-4알,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돌린 우유 200ml를 먼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음료처럼 드시고 싶으시다면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갈아서 드셔도 좋아요. 다 드시고 나서 바로 200mg 함량의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셔보시면 잠이 잘 안 오는 분들께서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조합은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몬드 5알과 키위 1개를 마그네슘과 같이 드시는 거예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요. 게다가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수면 도중 깨지 않게 뇌신경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거기에 키위는 천연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밤새 멜라토닌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새벽 각성을 막아줄 수 있어요. 이 조합은 첫 번째 조합보다 위에 부담이 적어서 가볍게 드시길 원하시는 분께도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키위 1개와 아몬드 5알을 꼭꼭 씹어서 다 드신 후 200mg 함량의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면 돼요. 혹시 위가 약한 분이시라면 키위를 살짝 익혀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져요. 키위 껍질을 벗기고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내열 용기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30에서 40초 정도 돌려주세요. 이건 선택사항인데 꿀 반 티스푼이나 따뜻한 물 1스푼을 넣으면 신맛이 줄어들어서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또 다른 팁으로 키위 피레를 만들어 두는 방법이 있어요. 잘 익은 키위 6개의 껍질을 벗기고 적당히 썰어서 냄비에 넣어주세요. 물 100ml, 꿀 3큰 술을 넣고 약불에서 3분 정도 가볍게 끓이듯 저어주세요. 보글보글 끓일 필요 없이 살짝 수증기가 오를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을 끄고 10분 정도 식혀주세요. 믹서에 갈아서 부드러운 피레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피레를 얼음틀에 담아서 소분하거나 지퍼백에 담아 평평하게 눌러 밀폐해 주세요. 냉동실에 넣고 한 달까지 보관해 두고 드시면 돼요. 드실 때는 60도 정도의 따뜻한 물 180ml에 냉동 키위 한 조각을 넣고 저어주세요. 꿀 반 티스푼을 넣으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이 키위차를 아몬드 5알과 함께 드시면 돼요. 따뜻한 차 형태라서 몸이 이완되는 효과가 더 강력해집니다. 이렇게 드시면 수면 효율이 높아지고 새벽 깨미 줄어서 아침에 훨씬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조합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이 방해받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코코아, 두유, 꿀, 시나몬을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코코아와 두유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해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코코아에 있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특이한데요. 테오브로민은 심박과 호흡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새벽 깸을 줄여줘요. 그리고 수면 중 혈류 순환을 개선하여 뇌 온도를 떨어뜨려서 잠도 빨리 들게 해요.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상승을 억제하여 안정감과 이완을 주는 진정제 역할을 해요. 여기에 시나몬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억제해 줍니다. 꿀 또한 신경과 뇌를 진정시켜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유 200ml를 전자레인지에 30에서 40초 정도 데워주세요. 여기에 코코아 파우더 한 작은, 술, 꿀 한 작은, 술, 시나몬 가루 약간을 넣어서 잘 섞어서 드시면 돼요. 다 마신 후에 200mg 함량의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코코아 파우더는 반드시 무가당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불필요한 당분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불러와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누그러지면서 편안한 숙면이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3가지 음식 조합을 알려드렸어요. 컨디션에 따라 필요한 조합을 선택해서 드시거나 번갈아가며 드셔보셔도 좋습니다. 더 효과가 좋은 조합이 있다면 그 조합으로 매일 드셔도 됩니다. 이제 마그네슘을 언제 드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그네슘을 드시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입니다.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셔도 괜찮아요. 멜라토닌은 해질 무렵 분비가 시작되어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최고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멜라토닌 생성을 도우려면 이때 드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을 드시면 30분에서 60분 사이에 혈액으로 흡수돼요. 그래서 늦어도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 복용을 피해야 하는 시간도 있으니 꼭 확인해 두세요. 카페인 섭취 후 2시간 이내에는 마그네슘을 드시지 마세요. 흡수율이 30%나 줄어듭니다. 또 고용량 칼슘제와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해 주세요. 흡수 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직전에 공복에 복용하시지 마세요. 위가 자극되고 불편감을 유발해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그네슘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마그네슘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그네슘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마그네슘을 이미 드시고 있는 분들이 숙면 효과를 못 느끼는 이유는 마그네슘 종류를 잘못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드시는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이건 저렴하고 알약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 마그네슘은 숙면과 신경 안정에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체내 흡수율이 낮고 위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속 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시니어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마그네슘은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에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한 마그네슘인데 신경 안정 효과가 있고 흡수율이 70에서 80%로 가장 높아요. 게다가 위장 자극도 거의 없어요. 이게 가장 좋은데 가격이 약간 비싸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트레오네이트 마그네슘이에요. 이 마그네슘은 유일하게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뇌로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 기능과 기억력 저하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건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이에요. 구연산과 결합한 마그네슘인데 근육 이완,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요. 이 3가지 중에 고르시면 숙면 효과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또는 킬레이트, 고흡수형 같은 문구가 써 있는 걸 고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마그네슘을 통해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망가진 생체 시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은 마그네슘 섭취보다는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방법을 병행할 때 수면 개선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누구나 건강한 리듬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생체 시계를 회복하기 위한 열쇠는 햇빛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침 햇빛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몸속 생체 시계는 빛을 기준으로 작동하거든요.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는 지금이 낮구나 하고 인식하고 햇빛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몸 구석구석에 잘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시스템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눈이 약해지고 외출이 줄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몸이 낮과 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아침 햇빛 15분이에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하루의 리듬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15분에서 30분 동안 햇빛을 받는 거예요. 밖으로 잠깐 산책을 나가셔도 좋고, 그게 어렵다면 창가에 앉아 햇빛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눈으로 햇빛을 느끼는 거예요. 선글라스는 피하고 눈을 직접 태양 쪽으로 보지 않더라도 밝은 자연광이 눈에 들어가야 합니다. 눈으로 햇빛이 15분 이상 들어오면 뇌는 이제부터 하루가 시작됐다 판단하고 약 14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거든요. 아침에 햇빛을 제대로 받으면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몸이 준비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수면 보조제를 먹어도 이 햇빛 신호가 없다면 몸은 여전히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 햇빛을 꼭 맞아보세요. 하루의 리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체 시계의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습관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늦게 자더라도 늦게 일어나서 일정 시간 잠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체 시계는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은 언제 피로를 회복하고 언제 에너지를 써야 할지 헷갈리게 되죠. 실제로 72세 김순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7시에 일어나는 습관만 들였는데 밤잠이 훨씬 깊어졌어요. 그전엔 새벽마다 깨고 낮잠도 길었는데 기상시간을 정하니까 몸이 다시 리듬을 되찾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잠은 밤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밤잠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일부터라도 일어나야 할 시간을 정해보세요. 하루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생체 시계를 회복하는 세 번째 습관은 자기 전 빛 자극 최소화하기입니다. 우리 뇌는 빛이 사라져야 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빛 자극이 계속 있으면 잘 시간인지 헷갈려 해요. 그래서 밤에는 빛을 최소화하고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취침 준비 모드로 전환해 주세요. 먼저 스마트폰, 텔레비전을 꺼주세요. 밝은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뇌를 깨우는 효과가 있어서 잠드는 시간을 늦춰버리거든요. 그리고 전등도 끄고 따뜻한 빛의 스탠드 같은 작은 조명 한두 개만 켜주세요. 조용한 음악이나 잔잔한 소리를 틀어두는 것도 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습관은 바꾸기가 참 어렵지만 일주일만 해보셔도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땐 적어도 한두 시간 전엔 준비를 하잖아요. 매일 밤의 잠도 내 몸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나를 위한 행사를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더 깊고 편안하게 바뀔 거예요.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네 번째 습관은 낮잠 20분 이하로 줄이기입니다. 피곤해서 낮잠을 길게 자고 나면 오히려 밤잠이 더 안 오는 경험 있으시죠? 낮잠이 길어질수록 생체 시계는 혼란을 겪습니다. 몸은 이미 한번 깊은 잠을 자버렸다고 생각해서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낮잠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어요. 짧고 가볍게 자는 낮잠은 오히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가장 좋은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짧게 눈을 붙이는 겁니다. 이 시간대를 넘기면 밤 수면 리듬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니 타이머를 맞춰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능하다면 밝은 곳에서 편하게 기대어 잠시 눈만 감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낮잠을 수면이 아니라 휴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낮잠을 줄이면 밤잠이 훨씬 깊어질 수 있어요. 이 작은 조절 하나가 생체 시계를 다시 되돌리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생체 시계 회복 습관은 규칙적으로 식사하기입니다. 잠과는 관계없어 보이는 식사 시간도 사실 생체 시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의 위장, 간, 췌장 같은 장기들도 각각의 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이 시계들이 맞춰져요. 특히 아침 식사는 몸의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줍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이나 밤참은 몸을 다시 낮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수면 리듬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세끼를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특히 아침과 저녁은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은 간단하더라도 꼭 챙기고 저녁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까지 마치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식사 시간만 잘 지켜도 몸은 더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고 밤에는 더 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렸어요. 아침 햇빛 15분 받기,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취침 준비 모드로 전환하기, 20분 이내로 낮잠 자기, 규칙적으로 식사하기예요. 이 5가지를 꾸준히 지키시면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마그네슘 복용법과 생체 시계를 회복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하시면 훨씬 더 빨리 효과를 보실 거예요. 밤에 더 쉽게 잠들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나는 몸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뇌, 혈관 등 온몸의 노화 속도가 느려져서 장수로 가는 열차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늙어서 잠이 줄어든 거야 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습관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내 몸을 믿고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몸이 다시 제 시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몸의 리듬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수면 관리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숙면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